여러분, 요즘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럴 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구 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해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복지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노인 복지 지출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은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재편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단순히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 참여 유도라는 더 큰 정책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금은 복지 지출의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동력을 유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보강하는 중요한 투자로 그 성격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층적인 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중대한 개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근로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은 주목하셔야 해요. 지원금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우리 젊은 자녀분들 30세 나이 제한이 사라졌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주세요. 이와 더불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줄여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당해연도 지급 방식의 전환은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시의성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혹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둘째, 소득 요건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혹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며 2025년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혹벌이 가구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소득 역산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을 따릅니다. 장려금이 줄어들까봐 일하기 망설였던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정부가 더 많이 일하시라고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너무 쉬워져서 혹시 컴퓨터가 서투신 분들도 걱정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정부24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유형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경우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는 감액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 확인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2025년의 복지정책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소득, 건강, 돌봄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근로장려금의 대상에 포함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2025년 기초연금은 최대 34.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문제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위장 이혼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도 폐지 시 연평균 3조 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계약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기존 일자리에서 벗어나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 교육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강화됩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10개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2025년 4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65세라는 나이 기준을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아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 그리고 급증하는 복지 재정 부담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7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년 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와 높은 노인 빈곤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을 올리면 복지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의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및 교육 강화,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의 노인 연령을 상향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개편은 단순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통합 돌봄 등 여러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그리고 단절적 지원에서 생애주기적 연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미래의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장기적인 로드맵의 실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갈등 해소라는 난제가 따르므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을 비롯한 2025년의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 놓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모두 함께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